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뜻밖의 연기력을 뽐냈다고 합니다. 어떤 연기력, 얼마만큼 뽐냈는지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모님 뭐 하세요? 쇼핑. 부모님 뭐 하세요? 쇼핑. 부모님 뭐 하세요? 정책 쇼핑. 지하철은 지옥철, 머지않아 달 일이 없지. 앞으로 타게 될 열차, 수덕동 급행열차. 상관없어. 내 지갑에 뭔 일을 선물, 내가 죽인 여가를 선물. 최석호 기자, 홍보 영상인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는 알아보겠는데 래퍼들은 누구예요? 예, 홍익표 의원과 이재정 의원입니다.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무대에 올라가서 춤도 추면서 굉장히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는 그 무대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렇게 뭐 광고에까지 홍보 영상에까지 등장을 하면서 정말 밀어주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금태섭 의원하고 추미애 대표가 그 광고 영상을 패러디한 영상에서는 본인들도 인정하는 발연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석호 기자, 이번 문재인 후보 연기는 어땠습니까? 아니 사실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세 차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문재인 후보의 연기를 뭐 인터넷에서는 발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 연기력을 판단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문재인 1번가를 홍보하는 것,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기하는, 나는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정책에 이만큼 자신이 있다는 어떤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차별화를 유도하는 아주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러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40% 안팎의 지지율에서 나오는 여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바탕으로 한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홍보까지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강합니다. 면밀하게 분석을 했군요. 예,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도 막판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측 내조의 여왕들을 대거 이끌고 어르신들 마음 잡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영상을 얼핏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춤추는 김정숙 여사 옆으로 서울시장이죠. 박원순 네.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그렇죠. 씨,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 김혜경 씨 모습도 네. 보이는데 다른 그 부인들은 누구이십니까? 네, 뭐 다양한 분들이 오늘 모이셨었습니다. 내조의 여왕들이 총출동했다 이런 타이틀이 붙었는데요. 뭐 김정숙 여사 외에도 우상호 원내대표의 배우자인 이현주 씨도 참석을 해서 지금 처음에는 분명 합창으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합창이란 행사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트로트 공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인 전국 경로당 회장단의 문 후보 지지 선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제 내조의 여왕들이 총출동해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트로트 공연 무대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병규 기자. 네. 어르신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저렇게 내조의 여왕들을 총출동시킬 만큼 지금 7일 남은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다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는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그 이유는 바로 숫자에 있습니다. 한번 지금 지지율을 한번 보실 텐데요. 지지율이 현재 60대 이상 지지율인데 홍준표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2위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3위에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20, 30대에서는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지만 이 어르신, 장년층 그리고 60대의 인기는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씨가 직접 호남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배식 봉사를 하거나
혹은 경로당을 찾아서 자꾸 남편 문재인 후보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네, 60대 이상에선 좀 부진하지만 문재인 후보 5주째 40%의 견고한 지지를 유지하면서 대세론을 굳혀간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그럼 최석호 기자, 근데 당에서는 오늘 낙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무슨 사정 때문입니까? 뭐 사정보다는 어떠한 민주당의 D-7 필승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지금 대세론을 다시 굳히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상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듯 당 관계자들에게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주문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만으로 낙관해서는 큰일 난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35%에서 40%,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지지층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홍준표 후보와 면담을 해서 막판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저희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은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진보적인 후보에게 투표하자거나 이런 흐름들이 생기는 것을 경계하고자 합니다. 숨겨져 있던 보수가 총결집하게 되면 이건 이제 결과를 알 수 없는 판으로 바뀔 수도 있다. 종반전의 최고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그리고 신상정 정의당 후보의 선전이 위협하는 요소다라고 판정을 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당연히 볼 수 있겠죠. 문재인 후보 측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당초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보수표를 약간 나눠가고 있었는데 지금 바른정당에서 집단 탈당을 해서 한국당으로 넘어오면서 홍준표 후보로 보수는 결집을 하고 있고 진보층 내에서는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내가 안 뽑아도 될 텐데라며 심상정 후보에게 지지가 몰리고 있는 것 사실상 진보층 내에서 분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수층은 결집하고 진보층 내에서는 분열하는 양상이라면 사실상 내일부터 깜깜이 선거에 들어가는데 불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정의당 측에서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저 발언, 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신에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를 찍어서 정권 교체를 이뤄주십시오라는 저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요 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최석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제령을 내리면서 3금 명령을 내렸다는데 3금령이죠. 어떤 것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유세에 아주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신중 모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과도한 댄스, 그리고 과도한 SNS, 그리고 김칫국 마시는 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냐? 과도한 댄스를 추다 보면 너무 잔치집 분위기가 난다 이러한 얘기인데요. 이것 봐라, 얘네들 봐라 이러고 상대 진영이 역결집할 수 있다는 어떠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요. SNS 같은 경우 요즘에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을 세게 하셨던 분들이 SNS를 조금은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 괜히 잘못했다가 설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이고요. 김칫국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해찬 의원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다 이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괜히 이렇게 말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본인도 유세의 폭을 넓혀가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안보 표심에 좀 공략을 나서는 모양새였습니다. 군 장병 부모들을 만나서 다독이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었고요. 또 제 아들도 그때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현역으로 입대해서
육군 병장으로 당당하게 군복무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을 동안에 길거리에서 군복 입은 군인들만 보면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님들 심정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가장 약점으로 꼽히는 것이 뭡니까? 안보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관을 오히려 강점으로 승화를 하면서 이 자신의 그런 약점들을 최소화하려는 그러한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막판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안 후보의 공식 SNS에 딸 안설희 씨의 목소리가 공개되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영상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설이에요. 두 분의 29번째 결혼기념일 정말 축하드려요. 아버지 정치 시작하신 이후에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처음이네요. 저로서는 참 낯선 일이에요. 두 분께서도 그렇겠지요. 하지만 특별한 시기에 맞이하는 결혼기념일인 만큼 외동딸인 저도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꼭 같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이현수 기자,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일 영상 공개적으로 밝힌 또 속내는 뭘까요? 네, 안철수 후보 측의 안설희 씨 관련된 논란의 대응은 논란이 최대한 커진 다음에 한 번에 해명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재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사실 여러 가지 갖가지 이야기가 다 나온 다음에 전격적으로 재산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안설희 씨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안설희 씨가 한국말을 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유세 현장에 가서도 김미경 교수만 마이크만 잡고 안설희 씨는 마이크도 안 잡고 멀리서 지켜보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을 모두 다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런 동영상을 공개했고 또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면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약간 지원 사격적인 영상을 함께 공개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원 사격에 나선 사람 딸 안설희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서 민주당 대선 후보 김정숙 씨 부인인 김정숙 씨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조의 여왕들이 다 나왔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도 오늘 서울 집중 유세에 뛰어들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김정숙 씨와 그 김미경 씨 모두 서울 집중 유세를 했는데 김미경 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신발끈을 조여맨다라는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정말로 운동화를 신고 왔습니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메고 이 유세를 시작했는데 보면요, 화장을 안 했습니다. 민낯에 이런 수수한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기자들이 왜 이런 민낯으로 유세를 진행하냐 이렇게 호기심을 물어보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면서 웃음을 터뜨린 뒤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그냥 좀 더 꾸밈 없고 좀 더 친근한 모습을 통해서 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또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TV 토론의 준비를 위해 일정을 최소화한 안철수 후보 대신에 가족들이 뛰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바른정당의 집단 탈당 소식이 전해지자 안철수 후보 긴급 선대위 회의에도 참석했었습니다. 안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화와 미래를 향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다시 낡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낡은 양당 세력의 대결판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마저 부정하는 세력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둘로 셋으로 나누고 심지어 괴멸시키겠다는 세력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뽑으면 보복 정치가 재현될 것입니다. 자, 최석호 기자,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의 집단 탈당 생태가 좀 신경을 쓰이긴 하나 봐요. 오늘 오전에도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는데 저렇게 신경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율이 답보 상태 혹은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가 바른정당 의원들이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2위 경쟁 싸움을 하고 있는 홍준표를 지원하겠다 이렇다 보니까 긴급 선대위까지 열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제는 어떠한 승부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는 과거와 미래의 프레임으로 확실히 밀고 가겠다 이러한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SNS에 낡은 양당 세력의 대결판이 부활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과거 세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거짓말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하면서 안철수의 미래 이미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뭐 연대나 이런 것 없다던 안철수 후보, 앞으로 어떠한 전략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프레임으로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자, 강병규 기자. 어떠한 경우에도 연대는 안 하겠다 계속 선언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 행사에 참석했다가 도리어 왜 적폐연대를 하느냐 항의를 받았다면서요? 어떤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년과의 만남에 있던 자리인데요. 이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여학생이 갑자기 안철수 후보에게 적폐 세력과 왜 연대를 했느냐라면서 이게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직접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 최근에 적폐 세력들과 연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잡을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인 전 대표는 말씀하셨죠. 홍준표와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생각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들 정말 힘듭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대학생들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네, 실제로 이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는데 이 밖에서는 청년들이 반값 등록금 시행하지 않는 후보 누굽니까? 적폐 세력과 연대하는 대선 후보는 누굽니까? 하면서 항의하는 분위기가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중도 보수를 끌어안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런 항의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그거를 맡고 있는 대선 주자들의 소식을 지금까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